안녕하세요. 국제와인 아카데미 펠릭스 전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총 3개의 영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인 특별함을 더해줄 연인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와인 8종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형마트와 로드샵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와인들이고요. 가격은 2만원에서 6만원대, 드라이부터 달달한 스위트 와인까지 아주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와인은 아유게임 시라즈. 원산지는 호주 빅토리아, 품종은 시라즈 무르베르드 블렌딩이며 단맛이 없는 드라이 타입, 알코올 주정도는 14.4%의 풀바디 스타일입니다. 아유게임, 즉 자신인이라는 이 시리즈 와인은 자연의 변화를 극복해 나가며 최고의 와인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와인 메이커 팻 파울스의 I'm Game이라는 답변에서 대단한 도전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매개체인 동물, 사슴 라벨을 사용하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매력적인 디자인은 2021년 베스트 패키지 시라즈 디자인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보랏빛이 도는 레드 컬러, 잘 익은 자두, 후추, 약간의 바닐라 노트와 미디엄 바디의 드라이 타입 와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햄버거에 잘 맞는 마리아주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와인은 아마란타. 이탈리아 중앙 동부에 위치한 다브루쪼는 만년설이 쌓인 산 정상에서는 스키를, 동시에 남쪽 바다에서는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 와인은 다브루쪼 지역 품종인 몬테풀치아노 품종을 100% 사용했으며, 이 품종은 풍부한 과실량, 드라이 플라워의 노즈, 그리고 30분 후 브리딩 이후에 화려하게 펼쳐지는 진한 오크 여운이 과연 이 가격대에서 이만한 와인을 찾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와인입니다. 저 역시도 이 와인을 적극 추천하기도 합니다. 최근 3년 연속 이탈리아 와인 평론기관인 루카 마로니에서 99포인트를 받았으며, 비비노 평점 역시 상위권인 4.3포인트를 받는 와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30분 브리딩 후 또는 디켄팅 후에 화려하게 펼쳐지는 오크향이 아주 압권인 와인입니다. 세 번째 와인은 미셸 노일라 오 꼬뜨드니, 프랑스 부르고뉴 꼬뜨도르 오 꼬뜨드니, 품종은 피노누아 100%, 알코올 13%입니다. 미셸 노일라는 19세기 본 로만에 정착한 펠릭스 노일라의 오대손, 알렌과 장 마크 형제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설립한 그랑크리 포도밭인 끌로드 부조, 에세조, 본 로마네 등 세 곳을 포함해서 꼬뜨드니와 꼬뜨드본 모두 25헥타르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황금의 언덕이라고 부르는 꼬뜨도르는 북쪽의 꼬뜨드니, 남쪽은 꼬뜨드본으로 나뉘는데요. 꼬뜨드니의 와인이 조금 더 산도가 높고 향긋한 노즈를 갖고 있습니다. 앵두, 산딸기의 노즈와 오크가 뒤섞인 팔렛이 조화를 이루는 완성도가 높은 가성비 좋은 와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와인은 까살리 델 바론 바르바레스코, 생산 지역은 이탈리아 피에몬테, 바르바레스코, 네비올로 100%이며 몽페라토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포도와인입니다. 네비올로 품종을 수확 후 25도에서 30도 사이에 조절된 온도에서 압착 및 발효를 진행시키며, 여기에 슬로베니아 오크통에서 26개월 동안 숙성을 시키게 됩니다. 네비올로 품종 고유의 높은 산미감과 신선함, 우아함을 부여하고 있으며 체리, 오렌지, 라즈베리, 야생의 바이올렛, 풋풋한 잔디풀, 우디 계열의 노즈가 매력적인 와인입니다. 미디움 바디에 과하지 않은 텍스처는 부드러우면서 적당히 조여주는 탄닌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부담 없이 술술 넘어가는 와인입니다. 그리고 이 와인은 특히 마시기 전에 병 브리딩 또는 디켄팅 1시간을 꼭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와인은 알바데 도머스, 생산 지역은 칠레, 마이포밸리, 품종은 까버르네 소비뇽, 메를로, 뿌띠베르도, 세 가지 품종 블렌딩이며 전통적인 보르도 블렌딩입니다. 알코올 주정도는 14.5%, 2013년 빈티지는 와인 스펙테이터 91, 로버트 파커 93포인트를 획득했으며, 와인 앤 스피릿에서 2010년에 뽑은 주목받는 칠레 와인메이커 탑10에 들기도 했습니다. 100% 수작업, 프렌치 오크 18개월 숙성,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한 라이트 필터링의 결과는 진하고 깊은 레드 루비 컬러와 블랙 커런트, 블랙 체리, 자두향이 느껴지며, 여기에 스파이시 향과
오크, 토스트, 토바코 향이 은은하게 여운을 만들어주는 와인입니다. 스테이크와 아주 잘 어울리는 풀바디의 텍스처가 강한 와인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와인은 초콜릿 박스 슈라즈 GSM, 호주 바로사밸리에서 생산되는 와인들입니다. 프렌치 오크와 아메리칸 오크에서 19개월 숙성 후 와인 스펙테이터 91포인트, 제임스 할로데이 90포인트, 디켄터 월드 와인 3위에 랭크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는 와인들입니다. 슈라즈 품종은 다크 초콜릿이라는 라벨링으로 진한 초콜릿과 달콤한 바닐라 오크의 노즈, 부드러운 탄닌으로 살짝 튀겨낸 감자, 마늘 등과 좋은 마리아주를 보여줍니다. GSM은 그르나시 53, 슈라즈 30, 마타로 17% 블렌딩이며 마타로 품종은 스페인과 지중해 지역에서 기원전 500년 전부터 재배된 포도 품종으로 다른 이름으론 무르베르드, 모나스트렐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마타로라는 이름은 스페인어로 카탈로니아, 마타로라는 마을 명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초콜릿 박스라는 라벨링으로 특히 발렌타인에 많은 사랑을 받는 와인이기도 합니다. 참 매혹적인 라벨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와인은 달바토니 루비포트 타우니포트. 100년 전쟁에서 패한 영국은 보르도 지역을 뺏기고 교육이 중단되자 새로운 와인 산지를 물색하게 되고 결국 포르투갈 남부 도우르밸리까지 오게 됩니다. 도우르강 인근의 와인 산지에 이르게 된 영국 상인들은 험한 백길을 거치면서 무더운 날씨 등으로 인해 운송 도중에 와인이 식초처럼 변질되는 경우가 속출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으며 알코올 도수가 높은 브랜디를 인위적으로 첨가해서 와인의 발효를 중지시켜야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렇게 해서 포트 와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주 달콤한 건포도, 말린 자두향이 압권이며 높은 단맛이 있지만 20%의 높은 주정도가 있어 텍스처가 강한 와인입니다. 루비포트는 여러 품종의 영한 빈티지 와인을 블렌딩해서 만든 포트 와인을 루비포트이며 주로 2-3년 스테인레스 스틸에서 숙성해 바로 마실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타우니포트는 오크 캐스트에서 숙성하며 이 과정에서 과일 캐릭터는 옅어지고 견과류 버터스카치의 풍미가 나타납니다. 산화를 겪으면서 색상은 점차 황갈색을 띠게 되는데 이 때문에 타우니, 즉 황갈색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여덟 번째 와인은 페트라 징가리 로사토. 생산 지역은 이탈리아 토스카나이며 품종은 산지오베스의 그르나슈 블렌딩입니다. 라벨에 표기된 로사토는 이탈리아어로 로제 와인을 의미하며 로제 와인을 만드는 방식은 레드 품종과 화이트 품종을 혼합해서 만드는 방식과 레드 품종의 색상을 껍질에서 추출하는 침용 과정을 짧게 해서 만드는 방식 두 가지입니다. 통상 레드 와인의 침용 기간은 2주에서 3주 정도인데 침용 기간을 3일에서 5일 정도 짧게 가진 뒤 연한 분홍빛을 띤 로제 와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성의 뺨을 닮았다고 해서 영어권에서는 블러쉬 와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레드 화이트 품종을 혼합해서 만드는 방식은 신대륙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레드 품종의 침용 기간을 줄여서 만드는 방식은 프랑스 루아르밸리의 까버르네 프랑 품종을 사용한 로제 당주 와인이 매우 유명하며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이 와인은 4개월 스테인레스 숙성을 거치고 연한 핑크빛과 석류, 감초, 카더멈, 허브로즈가 인상적인 와인입니다.